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자,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전체 무죄가 또 떴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될지 결과를 앞으로는 뭐 또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자, 어쨌든지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뜨면서 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또 올라가는 종목도 있었고 빠지는 종목들도 있었죠. 과연 어떤 종목들이 올라갔을지, 어떤 종목들이 외국인들이 사 모았을지에 대한 방송을 오늘 진행해 보려고 하니까,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우리나라 국내 증시를 보기 전에 뉴욕 증시를 좀 먼저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흐름 지속적으로 좋다라고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다시피 뭐 전체적으로 뭐 무조건적으로 오르기보다는 빠지기도 했고, 다우지수도 빠졌다가 오르기도 하고, 결국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빠졌습니다. 다만 현재 뭐 보다시피 테슬라가 좀 굳건하게 많이 견인해주는 모습이고요. 뭐 엔비디아는 많이 빠지는 모습도 있긴 한데, 현재 뉴욕 증시 자체만 본다라고 하면은 뭐 거의 그냥 보합 구간. 그러니까 어떤 하나 누가 뭐 주도를 하기보다는 그냥 이 서로 이제 관망하는 매수세, 관망이 하는 좀 이 시세가 아니죠, 시선이 좀 강하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보고 있고. 그럼 왜 이런 흐름이 나오는가를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뉴욕 증시가 전체적으로 이제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현재 지금 뭐 미국에 있는 관세 완화에 대한 기대가 나오는 건 맞습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뭐 무조건적인 이 관세 부과가 아니라 유연하게 대응할 거다.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31조에 달하는 이 투자 계획 발표와 함께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잖아요. 자, 그러면서 사실상의 이런 이 관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다? 지금 이제 소비자들의 이제 투자 심리 뭐 이런 것들만 봤을 때는 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어느 정도는 뭐가 된다? 리스크로 작용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다만 뭐 이런 시장 속에서도 굳건하게, 역시나 늘 우리나라 개미, 서학 개미들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기관 투자자들이 뉴욕 증시에서 매도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개미 투자들만큼은 약 100조에 달하는 규모를 순매수를 하고 있는 추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중요한 거는 이번 달에 이제 또 발표될 PC까지만 아무래도 잘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그럼에도 이런 관세 완화가 제일 크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가 이제 당장 다음 달부터는 또 증시 또 상방 포지션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보고 있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나라 주식을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도 오늘 흐름이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일단 늘 말했지만 2650에서 2700의 이 저항이 너무 커요. 너무 크다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 저항 돌파는 못 나와주고 있긴 해요. 다만 뭐 하고 있다? 상승 추세는 지속되고 있고요. 이 저항 구간에서 나오는 게 외국인들의 매수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저항만 강력하게 뚫어준다고 하면은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뚫게 될지, 다이렉트 뚫게 될지 봐야겠지만,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세와 함께 이 물량을 잡아먹고 뚫어냈을 때는 코스피의 흐름도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럼 이 상승 흐름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매수를 할 것이냐 봤을 때, 사실상 지금 시장을 견인하는 건 누구다? 예제도 얘기했지만 삼성전자다. 지금 삼성전자가 박스권을 드디어 뚫었습니다. 뚫어내고 6만원대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가 조만간 7만 8만을 향해 갈 수도 있겠고요. 이 흐름 속에서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까지 많은 눌림 이후에 강한 상방에 대한 기대는 일단은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여기까지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오늘은 이 삼성전자가 증시를 견인했음에도, 받쳐줬음에도 사실상은 삼성전자 외로 다른 업종 테마들이 더 강하게 올랐죠. 바로 이제 뭡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재명이 아니죠. 이재명 대표가 뭐한다?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거법 위반에 대한 부분, 뭐 선거법 위반 포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2심 무죄가 나와버리면서 1심과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이 나와줬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삼성전자만 우리나라 증시를 견인했다라고 하기에는, 자, 여기 나오는 모든 상한가 간 종목들, 뭐 20% 이상 급등한 종목들, 자,
보면 다 어떤 종목들이에요? 다 이재명 대표 관련 수혜주로 시장에서 분류되는 종목들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미 이런 상한가 간 종목들이 많아요. 아마 내일도 갭을 띄우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고 있는데, 아마 여기서 무엇을 살 것인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늘 얘기했던 게 뭐다? 이재명 대표의 이 2심 무죄가 결국에는 최종 무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이게 뭐가 될 수도 있다. 어느 정도 이 올라간 이 이재명 대표 관련 수혜주를 사게 되면은 리스크로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오히려 오르지 못한 이 수혜주에 대해서 저가 매수의 기회도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재명 대표 관련해 가지고 지금 2심 무죄 확정과 함께 2심 무죄와 함께 오르지 못한 게 무엇일까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세종시 이전이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당장 최근에도 얘기했던 게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해야 된다. 그러면서 최근 중앙당 확대 간부 회의에서 대통령실 완전 세종시 이전 검토를 하라고 지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중요한 건 또 뭐가 있었어요? 이게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사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뭐 나중에 유죄가 나오더라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닌 게 세종시라는 거는요, 이재명 대표만 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이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뭐라고 했습니까? 비대위원장의 시절에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었는데 국회를 완전히 세종시로 이전해 세종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여야 후보들의 환영의 메시지를 발표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과거 세종시도 뭐가 나왔어요? 국회도 세종시로 이전하겠다. 실질적으로 세종시 이전 관련되는 반사이익은 과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먹이도 했으니까 정부 정책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 공약 당시.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가 무조건적으로 이제 이게 뭐 이재명 대표 야당의 이 정책이다라고 사실 보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겠죠. 그리고 오늘 이게 사실 나왔던 내용인데,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제 재판받으러 들어가기 전에 나왔던 내용인데, 민주당에서는요, 이제 이재명 대표 2심 결과 상관없이 여기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조기 대선을 준비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뭐가 나왔어요? 지금 무죄가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조기 대선이라고 하면서 뭐 엄청나게 또 밀어붙일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사실상에 저는 정책주도 당연히 올라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다? 세종시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의 시간에서 또 뭐가 움직여요? 프롬파스트가 시간에서 상한가를 가고 있는데, 프롬파스트는 어떤 내용입니까? 대통령실 세종시 이전 관련되는 모멘텀입니다. 왜? 프롬파스트가 왜 대통령실 세종시 이전 관련 모멘텀으로 엮이느냐를 본다라고 하면은 간단해요. 세종시로 이전하게 되면요, 프롬파스트가 어디 있어요? 파스트가 대전에 있어요. 바로 세종시 옆이죠. 그러니까 세종시 집값이 오르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럼 근처 집값들도 오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디 지역에 뭐가 혜택이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나라 국내 주식에서 상승하는 이유는 거기에 이제 건물, 이런 회사가 있다, 뭐 공장이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집값, 토지값 상승에 따른 뭐가 되겠습니까? 이 건물 가격, 회사 가격, 이 토지 가격이 상승하겠죠. 그럼 재무상에 뭐가 돼요? 유형자산으로서 이제 재무제표라고 표현하겠죠. 재무제표로서 가지고 있는 자산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자산 증가에 따른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되는 게 바로 이런 어디론가 이전했을 때 거기 관련해 가지고 이런 집값 상승 이런 모멘텀이거든요. 그래서 프롬파스트가 지금 시간에서 이슈를 받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지금 세종시 관련되는 이슈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지금 또 우리나라 국내 주식에는 뭐가 있느냐? 자, 첫 번째가 유라테크예요. 유라테크. 자, 두 번째가 이제 HLDNI인데 이거는 상호 변경 전에는 한라라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신신제약, 그 네 번째가 대주산업. 이렇게 4개 정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고요. 유라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세종시로 이제 엮이는 이유가 뭐다? 아까도 있죠.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세종시에 제2 집무실 설치하겠다. 국회 예산 건립 지원 뭐 이런 거 추진 소식 한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세종시 이전 같은 경우는 여야당 할 거 없는 정책이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대표가 나중에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요. 자, 보다시피 유라테크는 뭐다? 세종시에 보유하고 있는 뭐예요? 122억 원 상당의 토지 가치가 부각됐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부동산 관련주로 부각이 됐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집값이 50%만 지금 올라가 준다. 부동산 가격이. 그러면 지금 이거 거의 한 200억대 되겠죠. 그러니까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와 별개 유라테크는 뭐 전기차 무선 충전 관련되어 있는 또 모멘텀이 있으니까 이거는 참고하시면 좋고요. 자, 유라테크의 지금 월봉을 봤을 때 현재 6,000원에서 만원 이 구간에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만원이 정말 강한 저항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뚫어주느냐 지켜보는 게 좋고요. 유라테크가 지금 만약에 뭐 하기 시작한다? 이런 느낌으로 이미 상승 추세는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원대만 강력하게 뚫어내준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또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라테크를 내가 매매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 매매 전략 8,000에서 9,500원 한번 매수 포지션 노려보시고요. 목표 가격은 12,000원에서 2만원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 가격은 6,000원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뭐가 있다? HLDNI예요. 구한라인데 얘는 조금 달라요. 왜? 과거에 한라가 이제 세종시 관련되어 있는 이 모멘텀을 엮였던 거는 토지 보유가 아니라 과거에 1,264억 원 규모의 정부 세종 신청사 건설 공사를 수주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뭘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이 또 수주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토지 보유랑은 좀 다르고요. 최근에 이제 HLDNI 같은 경우는 뭐 영일 신항만 관련해 가지고 또 이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그래서 영일만 개발 추진한다라고 하면서 고래 프로젝트와 함께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함께 또 이슈가 됐던 게 HLDNI라는 기업이에요. 자, HLDNI의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 월봉상 이 대하락 추세 이제 돌파가 슬슬 나올 만한 구간이에요. 그러면은 대하락 추세 돌파가 나오면서 또 상방에 대한 흐름도 한번 나와줄 수도 있고요. 지금 일봉 차트를 본다 했을 때도 이런 삼각수렴대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강한 상방까지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럼 HLDNI 같은 경우는 가격 전략을 잡을게요 하면은 매수 가격 2,000원에서 2,300원 이 사이를 보시면 좋고요. 목표 가격은 2,500에서 5,000원, 손절 가격은 1,800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신신제약이라는 세 번째 기업이 있습니다. 신신제약 같은 경우는 세종시 관련주로서 신신제약 상승했다라고 하는데 신신제약은 뭐다? 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그 신신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롬파스트 같은 기업이겠죠. 세종시에 있는 게 아니고 안산에 있던 본점 아니죠. 세종시에 있구나. 세종시로 이전을 했고요. 세종시 소재 공장을 지난해 9월 준공했다라고 하면서 기존 안산 공장을 매각하고 세종시로 변경했다라는 모멘텀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글로벌 마이크로 니들 의약품 관련되는 모멘텀도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대하락수 돌파하면서 삼각수렴 돌파하면은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고요. 자,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뭐 한다? 지금 이제 슬슬 삼각수렴 돌파가 나오려고 하고 있죠. 돌파 나오면 역시나 강한 상방에 대한 기대는 살아있다. 신신제약에서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은 자, 매수 가격 4,800에서 5,200원, 자, 목표 가격 7,000에서 만원 정도 보시고요. 손절 가격은 4,500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주산업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 대주산업 같은 경우는요, 또 21% 급등했을 때 과거에 보다시피 뭐 한다? 세종시 완전 이전 재확인했다. 근데 이제 대주산업이 아까 제가 이거 헷갈렸는데 신신제약이 아니라 대주산업이죠. 대주산업이 뭐다? 세종시와 인접한 충남, 천안, 서천, 장항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종시는 아니지만 근처다. 그래서 최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또 현금 배당 결정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도 모멘텀이 되겠죠. 대주산업의 지금 현재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은 뭐 할 수 있다? 주가가 이제 월봉상도 지금 뭐 이런 느낌. 사실 이 과거 코로나 때를 제외한다고 하면 지금 어깨를 만들러 가는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요. 자, 일봉상 패턴 봤을 때도 지금 단기 저항 돌파 안착 이런 흐름도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해 보시면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자, 대주산업의 이제 가격 전략을 또 본다라고 하면은 매수 가격 1,500에서 1,800원, 목표 가격 2,500에서 4,000원, 손절 가격 1,200원 보시고 대응하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